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동아지질 주주 여러분들. 저는 동아지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. 자, 우리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지니어링 사업부에서 해상 시추 조사와 물리 탐사를 좀 수행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시장의 관련주로 현재 엮여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주가의 변동성도 해당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해당 이슈를 추적을 하고 재료와 일정이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. 자, 어제와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때문에 과연 올라왔을까?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첫 항만시설의 입찰 소식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해당 이슈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남아있는 재료와 일정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게 남아있는지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홈페이지는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입찰과 관련된 홈페이지입니다.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국내 8 그리고 6-1강구 북부 지역, 여기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대왕고래 탐사 시추 관련 지역이죠. 이 지역을 위한 이 항만 시설 및 하역 용역 관련된 입찰 해당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 항만 시설 확장 및 첫 사업자 선정을 발표하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입찰 공고했던 게 7월 3일인데 입찰 마감이 어제였어요. 그래서 2시쯤에 입찰 마감이 끝나고 요게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일정 속에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역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식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에는 기대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정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냐, 요게 주가의 상승에 기대 심리를 좀 불어넣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와 관련돼서 어떤 회사가 입찰 공고를 마감을 해서 발표가 됐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정 때문에 관련주들이 되고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관련된 또 뉴스를 보게 되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영일항만의 역할이 커진다. 이 탐사 시추 예정지에 가장 인접해 있다. 뭐 말 그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바다 위치와 가장 가까운 육지가 이 포항 영일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업무 협약식이 또 한 차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경북이랑 포항이랑 한국석유공사 업무 체결을 뭐 했다. 보급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. 말 그대로 이제 포항 관련돼서 그쪽 부지에 개발이 계속 뭐 고속도로도 까니 뭐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 그와 관련된 뭐 지분 관련주, 그 다음에 이 석유공사에 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, 이런 회사들이 좀 대부분 상승이 나온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, 그리고 포항에서 이 부지를 공장 부지를 들고 있는 회사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도 좀 대거 상승이 나오는 하루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런 일정과 재료가 어떻게 엮여 있고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뭐가 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죠. 자, 가장 가까이 있는 일정 중에 하나가 이 7월 달에 있는 위치 선정, 말 그대로 시추공을 어디를 먼저 뚫을지 이런 부분을 확정 짓는 이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언제 발표할 것인가는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8월 초까지는 뭐 딜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이 정부 일정이라는 게 원래 항상 이래요. 뭐 7월 달 발표한다 해놓고서는 8월 달 발표하고 9월 달 발표하고.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8월 9월 달까지 밀릴 확률은 없을 것 같고, 늦어도 8월 달 안에는 좀 발표하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이게 위치가 발표된다고 하면 이게 정부 발표이기 때문에 결국 뉴스화와 기사화가 될 것이고, 단기적으로 관련주들의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7월달 그리고 8월달 요게 하나가 있고, 저거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로드쇼죠. 사업 설명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요게 또 이제 7월달은 제가 봤을 때 아닐 것 같고 8월달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설명회가 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리가 한 차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. 요게 또 언제 발표가 될 것이냐 또는 일정이 잡힌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올 수 있고, 여기에서 뭐 조각료라던가 뭐 투자 금액이라던가 어떤 기업이 참여할 것인가 등등등 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8월에서
이제 10월달 요 사이에 아무래도 이 로드쇼가 끝나고 나면 그 이제 기업들 투자자들의 참여 의향 접수가 또 한 차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요때에 또 일정이 하나 남아 있다. 그래서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, 국내 기업은 누가 들어올 것인가,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, 참여 의향 접수가 끝나고 나면 10월 달에 아무래도 우선 협상 대상자 또 선정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그 기업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협상 대상자가 될 것이냐, 요게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아래 단에 있는 관련주들이 또 대거 움직일 수 있는 재료와 일정이 있다.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시추를 시작을 하겠죠.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단 안에서 이제 관련 뉴스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분을 갖고 갈 것이냐, 뭐 금액은 어떻게 될 것이냐,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시끌시끌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부터 좀 시끌시끌해질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시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시추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또 관련주로 상승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어서 25년 3월 달에는 시추 결과 발표가 있죠.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일정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차례 해당 관련주와 그리고 지진으로 좀 엮이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를 됐다가 현재는 좀 하락을 하고, 최근에 이 바닥 다시 한 번 더 지지 구간에서 한 일주일 넘게 좀 상승을 이어져 오다가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21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듯 했으나 안착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제가 앞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2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21선을 돌파 안착해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또 한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노란색 선인 21선을 돌파해서 지지 안착을 해준다는 것은 지지를 해준다는 겁니다.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결국에는 주가가 21선 위에서 놀 때부터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력을 이뤄낼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이 관련된 일정과 재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일정으로 모멘텀으로 상승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하지만 우리가 리스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테마라는 겁니다. 이 테마라는 것 자체가 이슈가 있을 때는 올라가지만 꺼지면 또 내려간다라는 것, 직접적으로 동아지질이 해당 관련 시추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테마로 보시는 것이 적당하다,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